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국민라디오 으라차차 역시 생방송입니다. 우리 애써서 들어주시는 청취자들과 조합원들을 위해서 아무리 바빠도 생방송을 사수하자는 일념하에 또 달려왔습니다. 숨이 차네요, 숨이 차. 네, 오늘은 대리기사님들, 여러분도 대리기사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대리기사님들의 고통, 특히 최근에 카카오가 대리 사업에 진출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다음 카카오가 대리 기사 사업에 정식 선언했는데 그걸 어떻게 볼 것인지 오늘 아주 재밌게 뜻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듣고 계속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예, 생방송입니다. 빅맥보다 바비박스밥이 낫다. 와퍼보다 바비박스밥이 낫다. 밥이 박스에 담겨 빠르고 간편하게 그리고 근사하게 당신의 식사 시간을 채워줍니다. 먹방, 하종우도 차기작의 추가씬을 요청했다던 바비박스. 학동역 1번 출구 KFC 그 윗집 바비박. 패스트푸드 하면 우리가 햄버거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강에 안 좋습니다. 건강에 안 좋죠. 네. 그런데 이제는 밥으로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포장이 햄버거 포장 같아요, 진짜. 더 저는 멋있다고 봅니다. 세련됐어요. 되게 깔끔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네. 그 박스 안에 있는 밥을 숟가락으로 벤치에 앉아서 퍼먹으면 굉장히 그 모양이 네. 잘 살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가에서 굉장히 바쁜 비즈니스맨 같은 느낌. 맞습니다. 네. 심지어 지금요, 전국 곳곳에 있는 그 바비박스 매장에 방문하셔서 9,000원 이상 사시면 이 바비박스 페이스 페이스 보틀입니다. 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나는 페이스 벌을 왜 세우나 했지. 그러니까요. 발음 정확하게 해. 예. 네. 그리고 뭐 방문 후기 또 SNS에 올리면 아이패드, 디카 많은 상품들이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맛을 보시면 점심 한 끼 아주 충분하게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비박. 대한민국 투어.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의 톡톡, 이불의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한 데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으라차차 생방송입니다. 예, 오늘은 대리기사님들의 고통에 대해서, 카카오가 왜 대리에 진출하는지, 뭔가 대기업이 진출한다면 보통 반대하는데 오히려 대리기사님들이 왜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하고 나오는지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리기사협회,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룡 회장님, 예, 잠시 화장실 가셨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죠. 금방 올 겁니다. 자, 이렇게 또 생방송으로 하니까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십니다. 바보은주님, 대우형님, 허니아동이님, 청라에서님, 어울공반님, 이렇게 계속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항상 생방송입니다. 아시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녹음할 때도 있는데, 저도 예전에 녹음 한번 해봤는데, 녹음하면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생방송을 합니다. 우리 대리사협회 회장님 화장실 갔다 오시기 전에 제가 광고를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제가 일하는 곳이 참여연대, 또 뭐 반값 등록금 국민본부, 뭐 경제민주화 실현 전국 네트워크 등 여러 이제 주로 민생, 그 다음에 사회정의 이런 일을 합니다. 제가 국민TV에 11,000원씩 내고 조합원인 것처럼 또 우리 국민TV 청취자들과 조합원들께서 또 참여연대 후원도 많이 해주십니다. 물론 참여연대가 아닌 다른 단체 후원도 언제든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우리 애기 엄마 몰래 한 50군데 가입해서 10,000원씩 내고 있다는 거 아시죠? 특히 국민TV 으라차차에 출연하시는 그런 어려운 일을 하는 NGO들이나 사회단체 오면 어쩔 수 없이 제가 다 그 사람들 때문에 가입을 한 거예요. 지난번 오신 반올림도 가입했잖아요, 10,000원. 이렇게 해서 점점 이제 50개를 넘어버린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과 저만의 비밀입니다. 예, 우리 애기 엄마가 알면 큰일 납니다. 통장 뺏깁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참여연대에서 연말에 항상 의인상이라는 걸 시상을 해요. 의인상. 의로운 일을 한 사람들인데 특히 빛과 소금과 같은 공익제보, 내부 제보를 해주신 분들만 이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공익제보로 우리 사회를 아주 잘 좋은 변화를 이끌어오고 비리를 폭로하고 문제를 개선시키는 데 기여하신 분, 뭐 예산 낭비를 근절했다든지 어떤 납품 비리 같은 것을 밝혀냈다든지 또 뭐 민간인 사찰 같은 잘못된 문제를 폭로했다든지 뭐 최근에도 뭐 하나고의 입시 부정 문제 공익 제보가 있었고 뭐 예를 들면 세계적인 비리 제보자는 뭐 스노든의 불법 도청 문제,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도청하는 문제를 스노든이라는 사람이 폭로했잖아요.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그다음에 예전에 뭐 황우석 씨 파동 때도 그걸 공익 제보 주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공익 제보를 해주시면 우리 사회 굉장히 발전하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힘들게 어렵게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참여연대가 나서서 바로 공익제보자들을 위한 시상을 그런 추천을 받고 그분들 중에서 정말 올해 공익제보로 손색이 없는 분들을 여러분들을 저희가 뽑아가지고 상을 드리는 게 참여연대 의인상입니다. 상금도 있습니다. 상금도. 그래서 지금 참여연대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가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그런 공익제보나 내부 제보를 하셨던 분들 또 하셨는데 고통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참여연대로 과감 없이 연락을 주시고 과감하게 바로바로 연락을 주시고 또 공익제보나 내부 제보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 뭔가 정말 큰 부정과 비리를 발견했는데 접했는데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겪을까봐 차마 폭로를 못하고 계신 분들, 제보를 못하신 분들도 용기를 주셔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주셔서 그분들이 이렇게 참여연대, 꼭 참여연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야당이나 우리 국민TV여도 더 좋죠. 국민TV나 국민라디오에도 제보를 하실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주십시오. 저도 이 방송이 끝나면 생방송이잖아요, 여러분. 안진걸의 으라차차 지금 생방송인데요. 이 방송이 끝나면 바로 참여연대로 가는데 3시에 제가 이분들을 만나가지고 지금은 밝힐 수 없는데 어떤 재벌의 엄청난 비리를 폭로하시기 위해서 저번에 한번 만났어요. 근데 보니까 정말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모 재벌의 비리를 제보를 받으러 갑니다. 2번째 만남입니다. 최근에 제가 최근에 저희들이 2개의 재벌 대기업의 문제를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 으라차차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김종영 전국 대리기사협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전국 대리기사협회 김종용 회장입니다. 아니, 화장실 가셔가지고 이렇게 늦게 오시면 어떡해요. 제가 당황했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예. 배가 아파가지고. 예,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럴 때도 있잖아요. 저는 엄청 한 10분 전에 와가지고 저도 배가 안 좋아 화장실 갔다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화장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화장실 이렇게 여성 화장실 보면 작아갖고 막 여성들 줄 서 있는 경우 그거 제가 참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 화장실 더 크게 지어라 많이 지어라 해서 요즘 그렇게 개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화장실 문제, 밥 먹는 문제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 대리기사협회는 어떤 곳인지요? 회장님 큰 소리로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예, 사단법인 전국 대리기사협회 김종용 회장입니다. 예. 대리기사는 소위 대리기사들의 권익과 생존권 그리고 단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대리기사들의 순수한 권익단체입니다. 네. 선생님. 엘비스 33님께서 부담돼서 화장실에서 일 못 보시는 건 아닌지. 제가 기다린다는 부담 때문에 제쳐가면 안 나온다고. 아주 내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은밀하고 내밀하고 때로 더티할 수도 있지만 깨끗하게. 예, 오늘 또 라이브냐고 노래 듣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으라차차 무조건 생방송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 하늘이 두 쪽 나도 생방송을 진행한다. 반드시. 꼴통아이티님께서 이렇게 고양이도 환영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대리기사 협회 정말 소중한 조직입니다. 음주운전을 통해서 사회도 망가지고 피해자도 생기고 본인들도 힘들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을 대신해서 때론 낮에 자동차를 멀리 날라주는 그런 탁송 역할도 우리 대리기사님들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공공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한 달에 100에서 200만 원도 못 버는 그런 아주 열악한 처지에 있다. 오죽하면 카카오 대리를 환영하고 나왔겠느냐. 단도직입적으로 김종영 회장님. 예. 대리사님들 몇 명이나 되고 대략 전국적으로 생활은 어떤 수준이며 왜 카카오 대리를 환영하고 나선 것인지 한번 쭉 이야기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리기사가 전국에 몇만 명이냐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는데 안 된다면서요. 예. 그와 관련 법이나 법규나 제도나 담당 공무원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대강 추측컨대 전국에 한 10만에서 15만 명 정도 이렇게 되지 않느냐 추측하는 게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리판 자체가요. 이 정상적인 영업이나 그리고 회사 운영을 통해서 먹고 사는 시장이 아닌 게 돼버린 지 꽤 오래돼 있어요.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그야말로 수탈 경제, 수탈 경영 이것이 판치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런 업계의 잘못된 관행과 부패를 그리고 여러 가지 병폐들을 척결하고 대리기사들에게 최소한의 생존권과 그리고 권익이 보장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카카오에 대한 기대가 큰 겁니다. 예. 그 카카오가 근데 하면 뭐가 좋아지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 대기사님들 어떤 고통이 많았는지 대충 뭐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20%에서 25%를 거의 뜯기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렇게 뭐 전화 한 통 받아주고 20에서 20% 가져가는 건 너무 과도. 요런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대리기사들이 어떤 고통이 있길래 카카오 대리를 환영하고 나선 것인지. 뭐 대리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도한 행포나 수탈 이거는 사실 이미 많이 세상에 공론화돼 있고 그리고 많이 그 사람들에 대한 또 울분과 그런 것들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우선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고율의 수수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일종의 그 중개 수수료거든요. 막말로 노가다의 수수료도 사실 10%를 넘지 못하고 있고 그것도 원래는 법적으로 4%로 묶여 있답니다. 원래는. 그런데 관행적으로 10% 받고 있는 것도 많다고 사실은 그 많은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대리판의 중개 수수료라는 것은 서울만 해도 20%인데 수원에 가면 25%가 판치고요. 또 이 지방 가면 말을 못합니다. 심지어 전주나 전북 같은 경우는 대리기사들의 야간에 셔틀을 운행해 준다는 명목으로 무려 37.5%를 받고 있어요. 수수료를 37.5%? 예. 이 정도 대응도 되면 이게 마이크에서 방송에서 되는 표현인지 모르지만 쌍욕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종자로 취급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쌍욕을 받아야 될 그런 거의 착취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2만 원 받았으면 3,750원을 가져가 버린단 말이니까. 이건 좀 약간 극단적인 사례이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25%에서 30%가 되는 게 대리운전 시장의 수수료율입니다. 편의점 본사들이 재벌되게 편의점 본사들이 편의점주들한테 35%를 떼가거든요. 거의 재벌대기업 편의점 본사하고 대리 회사들의 수수료가 최고로 센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주 앉아서
그냥 떼돈을 벌고 일은 대리기사들이 하고 재미는 대리회사가 보는 그런 구조다. 그러니까 수수료율이 제일 문제고 일단 20에서 30%. 둘째는 소위 이제 기사장사라고 하는데요. 예. 사실 대리기사들이 업무상 대리운전 업체에 강제로 소속돼야 될 일은 없어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 요즘은 소위 오다들이 전부 공유가 된다고 해가지고 오다 중개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어플만 깔아서 일을 하면 사실 되는 건데 사실은 그 업자들이 기사들을 통제하고 삥땅을 치기 위해서 기사들을 강제로 업체에 소속을 시키고 있는 건데요. 어쨌건 이렇게 기사들을 각 업체들이 끌어 모아가지고 기사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를 횡령하고 그리고 벌금을 뜯어먹고 심지어는 뭐 관리비다. 심지어는 뭐 아주 악질적인 업체의 경우입니다만 무슨 출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깨알같이 대리기사들을 그러니까 대리기사를 자기 회사에 일단은 소속시켜서 보험료를 그러니까 대리기사님들이 보험회사가 바로 직가입이 아니라 회사를 통해서 내니까 그렇습니다. 보험료를 많이 내게 한 다음에 일부 중개비를 떼먹는다 이런 소문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사실 벌써 이미 많이 그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대리기사들이 이러려면 대리운전 보험료를 매달 지불해야 돼요. 얼마씩 내나요?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7만 원이었는데 한 달에? 이게 올해는 10만 원. 한 달에 15만 원까지. 10만 원. 아니 100에서 200만 원 받는데 보험료로 7만 원에서 10만 원을 낸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약과고요. 그러니까 대리기사들이 일거리를 잡으려면 그 욕심에 2군데 3군데 가입하는데 그때마다 보험료를 또 따로따로 내야 돼요. 아 보험 대리기사 회사에 가입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환자가 병원에 갈 때마다 예를 들어서 암 환자들이 병원에 갈 때마다 병원을 옮길 때마다 별도로 보험을 들어야 되는 그렇다고 혜택이 2배, 3배 있는 것도 아닌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는 게 대리판이죠. 그래서 엊그저께도 심지어는 천안 같은 데서 우리 대리기사들이 우리 협회로 전화가 많이 오고 지방에도 오는데 천안 같은 경우는 무려 보험을 3개 정도 들어야 된대요. 그럼 이게 1년에 되면 보험료만 더 500만 원 돈이 육박한다고 하소연을 하는 참 이런 것들이 우리 정상적인 사고와 발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단 하루도 대리판에 이 터무니없는 짓거리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대리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험료로 갈취를 당하고 그다음에 수수료로 수탈을 당하고 그런데 대리기사님들은 지금 노동자가 아니어서 노동조합도 못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회를 만드신 거네요. 그럼 이제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대리기사 노동조합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면서 노동자를 만든 거고요. 특고법이 이제 아직도 이제 국회에서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대리기사들이 가는 독특한 것은 일반 특수고용 노동자는 또 다른 차이가 있는 그야말로 그러다 보니까 을 중에 또 을로서 세상에 어떤 그 최소한도의 그 제도적인 보호나 장치가 존재하지 못한 이런 시장이 돼 있죠. 일단 우리 국민 TV에도 국민 대리운전이 있거든요. 그러면 김종룡 회장님도 거기에 가입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이제 이 업체, 그러니까 대리기사들은 어떤 업체이건 소속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일거리를 더 잡기 위해서는 소속을 할 수가 있죠. 여러 군데 가입하면 연락이 더 많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신 그만큼의 많은 보험료를 또 지불해야 돼요. 또 프로그램을 또 별도로 많이 사야 되는 그럼 1인당 몇 개씩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보험을 하나뿐이 안 들어있어요. 뭐 공익운동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잘못된 현실에 어떻게건 좀이라도 순응하지 않고 있는 처지인데 보통 많은 대리기사들이 2개 이상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회장님은 지금 어느 회사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1577, 1577 듣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마중물이라고요. 이 대리판에도 그래도 나름대로 양심을 지키고 이런 수탈과 최소한도의 기사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는 업체들이 양심적인 업체가 그나마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 마중물 대리운전 그 회사는 사실은 대리기사들 속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마중물? 옛날에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도 대리기사를 하고 우리 국민TV도 국민대리기사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데는 조금이니까 좀 양심적인 데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험료 삥땅을 하려 하지 않고 그리고 벌금을 삥땅하지 않고 기사들을 함부로 자르지 않고 이 정도만 돼도 정말 양심적인 업체인데 굉장히 드물죠. 근데 회사에 한 군데만 속해 있으면 오더가 조금 콜이나 오더가 좀 덜 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암만 해도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강물에다 낚싯대를 여러 개 던져놓으면 그래도만 물고기들이 많이 잡힐 거다라는 기대가 있죠. 그러면 회장님은 상대적으로 콜을 덜 받나요? 한 개 회사만 속해 있나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인데요.
이 회사 이름 내도 괜찮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대리운전 업체 중에서 갑 중에 갑이 이제 로지 소프트라는 프로그램사예요. 예. 사실은 그 대리판의 그 내부 시스템이 약간 복잡합니다만 그 여러 가지 광고 나오는 대리운전 업체가 사실 갑이 아니고 이 오더를 중개해주는 프로그램사가 갑인데 그러니까 업체들은 그 구조부터 잠깐만요, 회장님. 우리 청취자들 위해서 친절하게 일단 가능할까요, 님께서 회장님 외국의 대리운전 시스템까지 수출 가능한가요? 가맹점 형태로 중국에 40만 개 대리운전 회사를 차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님이 물어보셨어요. 대한민국 같은 이런 대리운전 시스템은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죠,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시스템은 외국에서는 거의 있을 수가 없고 그나마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한인 교포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대한민국과 같이 저렴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이런 첨단의 대리운전 시스템은 사실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 보면 그 대리운전 시켜봤나 모르지만 손님이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을 때 대리기사가 오면 기사한테 자기 키를 주면서 저쪽 건너가면 차가 있으니 걸러가서 차 좀 빼주세요. 이럴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이 없는 거죠. 그것까지 해주시나요? 예. 저는 차마 그렇게까지 못하고 일단은 계산하고 나가서 그래야겠 그 장소에 가가지고 이제 출발하면서 그리 와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음주운전을 예방해주고 교통사고를 예방해주고 차량 범죄를 예방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아무튼간 마중물 대리 잘합니다 님께서 여러 군데에서 하더라도 보험료는 한 개만 가입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대리운전법 자체가 또 문제가 있어요. 보험법도 그렇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회사를 옮길 때마다 별도의 단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일거리를 잡지 못하게 지금 상법상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것도 문제죠. 일단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국 대리기사 협회 김종용 회장님 오셨습니다. 대리기사 갑을 문제와 권익공호 투쟁을 하시는 분이고요. 한 2년 전쯤에 우리 국민TV에 한번 와주셨어요. 지금 2년 만에 다시 오셨는데 많은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일단 대리기사님들이 전국에 10만에서 20만 명 정도 있는 거로 추산은 되는데 수입은 뭐 100에서 200만 원, 100만 원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더블잡, 쓰리잡으로 뛰시는 분들은 뭐 몇십만 원 벌고 하시는 분들인 거고 가장 큰 문제가 대리기사 회사에 콜을 받았을 때 뭐 우리가 이제 전화하는 뭐 어디 1666 0123도 있고 뭐 저도 자주 쓰는 뭐 이런 데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 대리회사도 있는데 거기서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회사들이 20에서 30% 수수료를 떼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회사에 가입할 때 보험료 그래서 많게는 7만 원, 10만 원을 내야 되는. 근데 콜을 많이 받으려면 회사를 여러 군데 가입하면 보험료를 더 내야 되는. 그렇죠. 따로 또 내야 되는. 그러면 한 회사 근데 사실은 회사에서 주문을 받았고 콜을 올릴 때 앱 회사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회사가 지금 국민TV 앞에서 상일동으로 간다. 김종용 씨 얼른 그쪽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다가 그냥 뜨는 거죠. 오다가 프로그램에 뜨잖아요. 화면에.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는 회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앱 회사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오더 프로그램. 중개 프로그램의 회사를 보통 프로그램사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대표적인 게 로지 소프트라는 회사가 그렇죠. 있고. 콜마너하고 있고. 로지, 콜마너. 아이콘이 이제 수도권의 대표적인 회사인데 아이콘 이렇게 세 개가 유명하잖아요. 로지, 콜마너, 아이콘. 그중에서 제일 악질적이면서 가장 많은 갑질을 벌이는 데가 어딘지 혹시 로지 소프트 연합이라고 들어본 것 같아요. 로지 소프트라는 회사가 이제 대체적으로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죠. 그런 상황. 그러면 자, 회사가 처음에 주문을 받아갖고 콜을 중개하는 이 세 개의 회사가 있는데 그러면 회사에도 가입하고 이 셋 중에 하나를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이 앱 사용료를 낸다면서요. 얼마죠? 그러니까 이 대리기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을 보면 뭐 콜당 뜯기는 수수료는 별도로 하고 우선 자기가 특정한 회사에 전화를 하건 뭐 또는 팩스를 보내건 해서 주민등록증과 사본과 함께 보험료를 지불해야 되고 개당 한 달에 15,000원씩 하는 프로그램을 자기가 몇 개씩 사야 되고 이게 우선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애플 가입하면 15,000원. 근데 보통 한 몇 개씩을 쓰니까 한 서너 개 정도를 적어도 쓰죠. 서너 개를 쓴다. 그러면 45,000원까지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회사가 한 군데만 가입하면 그 회사의 로드가 앱으로 올라오더라도 이렇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일감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약간 좀 이해시키기가 약간 좀 그 어려움이 없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어플에 그냥 뜨는 것에 자기가 소속되어 있지 않은 회사도 일을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아까 마중물 회사에 소속돼 있다고 하지만 예. 마중물에 있는 대리기사들이 마중물의 오더를 보는 게 아니에요. 또 그건 가능하지가 않아요. 마중물이 저 수원에 화서에 회사가 있는데 마중물 단골의 저기 고객들이 마중물 주변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여기서 출발할 수도 있고 인천에 출발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마중물 사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올린 오다가 그 동네에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지역에 있는 대리기사가 수행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서로 간에 회사와 회사 간에 어떤 특정한 출발지를 중요시하지 않고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어떤 회사가 올리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특정한 출발 지점에 존재하는 기사가 잡을 수 있도록 중개해 주는 거죠. 그럼 어쨌든 회사는 한 개만 가입해도 네. 어플은 여러 명이 일단 할 수는 있는 거네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여러 개 가입해서 일단 오더는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회사를 두 군데 세 군데 등록한다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회사들 간에 이게 공유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주 얘기 약간 복잡해요. 어쨌든 저쪽 회사에 들어있는 보험은 우리가 인정 안 해준다. 우리 회사 오더를 잡으려면 우리 회사가 저기 가입해 있는 보험회사에 별도로 또 보험료를 내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죠. 이제 이해됐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A 회사만 가입됐다더라도 로지나 콜마너나 아이콘 같은 어플을 깔아서 사가지고 15,000원씩 내면 최대 45,000원씩 내면 거기에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방금 내 주변에 지금 주문이 들어왔다. 카카오 우리 택시처럼 그러면 얼른 내가 그 주문을 잡으면 그렇죠. 거기서 뭐 2만 원이었다. 그러면 그 주문을 올린 회사 내가 속한 회사가 아니라 그 주문을 올린 회사한테 수수료를 주는 그렇죠. 거예요. 자동으로 사전에 저희들이 가상계좌 충전금을 입금시켜 놓으면 오더를 잡는 순간 그 수수료가 빠져나가요. 아 그렇게 2만 원짜리라고 딱 등록되면 바로 4,000원, 4,000원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대신에 어쨌든 대리기사를 하려면 어느 회사 한 군데 속해갖고 보험은 어쨌든 한 군데 이상은 가입돼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걸 아니면 아예 보험을 못 하나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고 오더라 프로그램료를 주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소위 말해 로그인이 되지 않는 거죠. 보험료 납입 증명이 돼야 돼요? 예. 어플을 샀다는 증명하고. 이제 그건 이제 회사에서 자기 소속 회사에 그 돈을 내면 걔네들이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업체에서 그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구조는 대충 알았고. 자. 지금 여러분 대리기사협회 김종용 회장님 노동조합을 만든 민주노총이 대리기사 노동조합이나 한국노총 대리기사 노동조합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분들은 자영업자 신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리기사 협동조합을 꾸리신 분도 있고 또 대리기사 협회로 이렇게 권익공헌운동을 하신 분들도 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카카오 대리를 환영한 것은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얼마 전에 카카오 대리랑 그 방금 말씀하신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간담회를 하고 환영의 뜻을 공식적으로 낸 것 같은데 그 설명을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그럼 11월 5일 날에 카카오 본사에서 저희들이 수도권에 있는 그 대리기사 단체들이 모여서 카카오와 간담회를 가졌죠. 근데 사실 이런 간담회는 그때가 처음이 아니고 그 전부터 카카오 측과 수없이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또한 수없이 많은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 그날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동안에 카카오가 비공식적이고 수공업적으로 진행했던 준비 과정을 세상에 공식적으로 오픈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카카오가 공식적으로 등장한다는 걸 세상에 알리는 그런 자리였고요. 그런 자리에 저희들이 함께 했던 거죠. 그러니까 민주노총 대리기사 협동조합, 대리기사 노동조합, 한국노총 대리기사 노조, 그다음에 대리기사 협동조합, 대리협회 이렇게 일종의 그러니까 그건 환영한다는 뜻이 아니라 반대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뭐 그 모양 자체가 공식적으로 어떤 환영을 하는 기자회견을 별도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카카오의 대리운전 진출에 대한 기대를 갖고서 모인 자리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하는 분들도 있던데 거기는 주로 기존의 대리기사 회사이겠죠? 그렇습니다. 대리회사. 그분들은 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존의 이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업자들이 카카오가 등장할 때 자신이 역시 밥줄이 끊긴다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동안에 카카오 본사 앞에서 집회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하면서 참 웃기는 것은 마치 그분들은 악질적인 대기업의 피해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는 이러한 그 약자들의 코스프레를 많이 했죠. 그때 가서 보니까 마치 소위 운동권의 운동가를 많이 틀어주더라고요. 화면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악질적인 업체에 맞서 싸우는 약자들의 어떤 주장을 피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는데 그분들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카카오의 등장을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을 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주장을 하는데 예. 우리 대리기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예. 오히려 여태까지 얘기해드렸다시피 이러한 무도한 횡포와 수탈을 판치게 만드는 그 당사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고 이런 골목 깡패보다 못한 사람들을 소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예. 저희 대리기사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예.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도 그 업자들의 잘못된 생각에 맞서는 카카오 대리운전 진출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그 맞불 집회를 개최한 바가 예, 있는 회장님이 거죠. 집회한 거 많이 봤고 또 회장님 멘트가 언론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이건 골목상권 침해가 아니라 예. 골목의 깡패를 소탕하는 거다. 예. 카카오 대리가 진출함으로써.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대기업이 진출하면 제가 중소기업 편을 들어주는데 이 경우는 굉장히 애매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도 아무래도 대리기사님들이 하는 말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저렇게 했을까 싶은데 근데 카카오 대리가 장악을 해가지고 시장에 이제 강자가 된다. 그럼 또 행포를 부릴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좀 우려를 전달하셨나요? 카카오 대리에? 저희가 물론 감시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에서 가장 그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이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단결하고 힘을 모아서 잘못된 걸 고치는 게 사실 가장 바람직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5년 동안 이렇게 대리판에서 소위 권익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 힘드네요. 그래서 정말 좀 부끄럽습니다만 우리 대리기사들이 주체적으로 시장을 정화시키고 업자들이 무도한 행포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고 그런 점에서 카카오가 일정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거고 저희들은 또한 그런 과정 속에서 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기사들의 단결과 그리고 연대를 위한 노력들, 조직을 강화시켜서 대리기사들의 힘을 키우는 이런 노력들을 병행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 국민TV 조합원들, 청취자들 중에도 대리기사님들 몇 분 계세요. 아니, 많이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도 많이 예전에 달아주셨는데.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카카오 대리는 수수료를 얼마나 받나요? 현재 카카오 택시는 수수료를 안 받고 있잖아요. 여기는 아마 수수료를 아주 안 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카카오에 대한 지지를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하면 카카오도 정상적인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죠. 대리기사들을 위한 봉사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카카오도 나름대로 많은 그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카카오 역시 스스로가 대리기사들과 상생을 제1의 모토로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소통을 계속하고 있는 그 자체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건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고 정작 대리기사들과의 소통과 합리적인 운영을 하려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정책과 방침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가장 정말 그분들이 상생을 위한 노력을 하는 거에 최소한들의 그 검색지는 역시 이제 수수료율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무도하고 잘못된 수수료를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조정할 거냐라는 게 이제 카카오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첫 번째 관건인 것 같아요. 그 카카오 대리는 대리기사 대리회사 역할도 하면서 어플 역할까지 같이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지금으로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지금은 비용이 드는 게 거의 없잖아요. 카카오 택시를 수수료 없이 하는 거 봤을 때 충분히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아예 안 받을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카카오에 기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공짜 심리 때문에 기대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만약에 5%다. 그럼 10,000원일 때 500원, 20,000원일 때 1,000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소위 손님과 대리기사를 직거래 시켜주는 시스템이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제 중간에 콜센터가 중개를 해주는 시스템인데 회사가 있고 콜센터가 있었고. 근데 일단은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어플을 통한 직거래 방식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 콜센터의 비용이 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카카오가 나름대로 일정하게 수수료에 대한 조절을 해줄 거라 기대를 하는데 단 저희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 터무니없는 기대를 해서 카카오에 대한 어떤 그 환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받을 거다. 네, 그럼요. 대리 카카오가 그냥 봉사단체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영리회사니까 일부 받겠지만 20%는 말도 안 되고 저희 생각에는 한 5% 이하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됐으면 좋겠다. 협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그 카카오 측과 본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보고 있지는 사실 못한데 카카오 측에서는 또 나름대로 여러 애로사항들을 많이 토로를 해요.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또 일리가 있는 부분도 없지는 않고 단 어쨌건 그 사람들은 사업을 영위하는 업자의 입장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사들의 최소한도의 권리와
시장의 합리적 발전이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서로 간에 견제를 하고 조절을 예.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협회에 요청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수수료율은 어느 정도 넘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사실 좀 아직은 좀 밝히기가 좀 민감해요. 예. 그 카카오 측에서도 일정한 그 수치의 문제다 보니까 아직 그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는 아직 좀 시간이 있고 하니까 서로 조절을 하고 당분간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정한 수치에 대한 표현들은 서로 간에 조금 좀 자중하는 그런 경우가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수료율은 대폭 낮아져야 된다. 근데 보험료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보험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설령 카카오라고 하는 회사가 기존의 다른 업체에 들어있는 보험료를 인정해주고 그래 우리 카카오 오더를 보려면 우리 별도의 보험료를 안 내도 됩니다. 라고 업체가 그렇게 기사들의 편을 들라고 해도 지금의 제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지가 않는 모순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카카오도 어떤 식으로건 기사들한테 보험료를 부담시켜야 되는데 큰 틀에서 보면 카카오는 그 대리기사들에 대한 추가 부담금을 직접적으로 기사들한테 부담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거는 지금 그래서 보험사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좀 약간.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보험회사 갈아타면 되겠네요.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저렴한 수수료로 운행하는. 어쨌든 근데 카카오 대리가 독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저희들은 꼭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의 재편 과정인데 그동안에는 자잘자잘한 회사와 큰 게 몇 개 회사들이 그야말로 야만적으로 운영을 해는 그런 회사 시스템이었다면 이제는 카카오가 등장하면 또 카카오 못지않는 그런 유사한 다른 업체들이 또 시장에 진출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럴 거라고 하는 정보를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기업 중심의 몇 개 경쟁 구도가 되고 기존의 업체들이 또 일정하게 역할을 그럼 하는 업체들이 또 통폐합을 해서 등치를 키우고 뭐 이런 유명한 번호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뭐 1호 땡땡 1호 땡땡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도 수수료도 낮추고 보험료도 낮추는. 그러니까 일종의 선이 굉장히 그럼 선순환이 되는 거네요. 카카오 대리가 진출함으로써. 카카오 효과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좀 나타나고는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기사의 업체들에 대해서 원통함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그분들이 이제라도 반성하는 척이라도 하고 자신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상생의 노력을 한다면 저희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구원이나 원통함을 잠시 접어두고 같이 지금이라도 인내심을 갖고 서로 협조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으라차차 생방송 열심히 진행되고 있고 전국 대리기사협회 김종룡 회장님 참여해서 수수료나 보험료 폭리 문제들 그래서 카카오 대리 진출을 환영하는 대리기사님들의 고충을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나중에 카카오 대리가 진출하면 이제 시민들은 스마트폰에서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올리면 바로 인근에 있는 기사님 바로 이렇게 전화를 주거나 어플상에 답을 주거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간소해지겠네요. 지금 회사로 전화를 하고 회사에서 대리기사님들 콜을 올리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다음 연락이 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발전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 한 가지 과도적으로 좀 보충이 돼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로 음주한 사람들이 그 대리운전을 시키는데 어플과 어플을 통해서 기사와 그 손님을 직거래하다 보면 중간에서 나타내야 되는 그 과도적인 어떤 중개 과정들이 생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보완의 장치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다시 말해 과도적으로나 또는 부분적으로는 콜센터의 기능이 일정하게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요. 카카오 대리가 콜센터를 그렇죠. 사람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전화상으로. 그리고 아무래도 취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그렇습니다. 수 있고 컴플레인도 있을 수 있고 문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카카오에 구체적으로 준비를 할 거예요. 여러분 김종룡 회장님 그리고 우리 대리기사협회 많은 응원의 댓글 좀 남겨주세요. 대리기사님들이 사실 음주운전도 막아주고 이렇게 차량 사고도 막아주고 교통사고 막아주고 굉장히 공익적 역할을 하시는데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밖에 많이 아주 베테랑들도 200만 원 안팎밖에 안 된다고 많은 대리사님들이 지금 하소연하고 계시거든요. 거기다가 수수료 20에서 30% 보험료까지 이렇게 뜯기고 있으니 그다음에 콜 회사들 콜 받으면 그 어플리케이션 회사들한테 15,000원씩 내는 것도 있고 벌금은 뭔가요? 또 벌금 폭리는 뭔가요? 대리 기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을 통해서 오더를 잡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그나마 스마트폰이 화면이 커졌지만 이 작은 화면 속에 순식간에 오더들이 오래락내락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사들은 넘쳐나고 오더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기사들이 경쟁적으로 오더를 터치를 해요.
터치를 해놓고 잡아보니까 막상 가격이 안 맞거나 또는 터무니없는 어떤 오대인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땐 취소를 하게 됐죠. 그럼 취소했다는 명분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벌금을 저희들이 뜯깁니다. 자동으로. 회사에서? 콜당은 이제 보통 500원에서 1,000원씩 뜯기는데 그 자체 하나의 단가는 얕지만 하루에 많은 오더를 검색해야 되는 대리기사들이 그것들이 축적되면 꽤 되는 돈이 됩니다. 잘못도 안 했는데 벌금 나오는 것도 억울하잖아요. 경제적 피해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 친구들도 불렀다가 갑자기 그냥 차 놔두고 가버리겠다 이렇게 놔두고 가는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취소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제 손님의 잘못으로 취소한 건 원칙적으로 벌금을 물리지는 않지만 단 업체들은 또 그걸 핑계 삼아서 기사들을 핀잔을 주고 벌금을 물리려 하고는 락을 걸어버려서 일을 못하게 만드는 이런 기사를 길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다행스럽게 최근에는요. 업자들이 스스로 이런 대리기사들에 대한 벌금을 덜 뜯고 완화시키는 정책을 피고 있어요. 카카오 대리가 진출한다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그런 것 같던데요. 카카오 임팩트가 있는 거죠. 카카오 임팩트가 있네요. 그다음에 많은 시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한밤중에 새벽에 차도 없는데 막 산속까지 구석지까지 이렇게 와갖고 어떻게 집으로 가시냐 이걸 많이 궁금해. 그렇죠. 그 고충이 대단한데 그냥 대부분 걸으신다면서요 장거리를. 그러니까 참 사실은 저렴한 요금에 그리고 안전하게 대리기사가 이제 집까지 태워다 줄 때 손님들은 편하게 가면서 한편에는 좀 마음속에 이제 그런 궁금증이나 안쓰러움이 있는 거죠. 죄송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일단은 택시보다 더 싼데 그렇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돌아가시나 막 차도 없잖아요. 심지어 내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기본은 걷는 거죠. 걷고. 기본은 걷는 건데 걷고 또 걷고 걷고 또 걷는 게 기본이고 그래서 보통 뭐 하루에 저도 사실 간밤에 대리 일을 현장에 뛰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시간을 걷는 거죠. 걷다가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방 내려가면 특히 서울에 올라오는 택시들이 있어요. 서울 택시. 이런 택시는 지방에 내려가면 영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올라오는데 그럴 때 싸게 타고 올라온다고. 아, 그런 경우에. 또는 소위 대리기사 아주 멀리 시골로 내려가면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대로변 오면 셔틀이 있다면서요. 이거 뭔가요? 셔틀 이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던데. 말이 좋아서 고상한 셔틀인데요. 그 대중교통 수단이 거의 끊기는 야간에 대리기사가 이동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항상 수요가 있다 보면 그 속에서는 공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썩은 버스들, 말은 고상하지만 거의 썩고 오래된 낡은 버스들을 동원해가지고 대리기사들을 불법적으로 이동시켜주는. 마을버스 크기인가요? 아니면 저 어린이집 버스 크기? 그거는 이제 스타렉스 같은 거, 스타렉스나 봉고 스타일. 그런 것들이 저도 몇 번 봤어요. 되게 낡아 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일단 심야에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택시들의 일자리가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분명히 불법 셔틀이기 때문에 비합법 셔틀이기 때문에 많이 사고 나면 보험 적용 안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이제 안정성의 문제이고 그리고 어떤 그 보험 혜택의 부분인데 그 부분이 다 불법이 돼 있고 작년 같은 경우도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때 사실 제가 저는 거꾸로 올라오다가 그 셔틀 사고를 봤는데 차가 뒤집혀지는 셔틀 사고가 있었는데 그 안에 대리기사가 숨져 있는데 차 안에 시신이 방치된 채로 그대로 그 사고 차량이 이동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많이 사회적인 문제가 됐죠. 그러니 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죽으면 그야말로 개죽음이죠. 보험 적용도 안 되고. 책임보험 수준에서도 어떤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때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나면서 제가 직접 그 서울시라든가 관계기관에 직접 그쪽 분들과 가서 여러 가지 스터디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합법적인 방법이 없는 걸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객자동차 운주사업법이라든가 이런 법이 있는데 그 조항이 어디를 뒤져봐도 사실은 지금 상태 속에서는 합법적인 대리운전 셔틀 사업이 불가능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데. 영업 차량이라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이른바 노란 딱지처럼. 그게 안 되는 택시나 거죠. 택배처럼. 근데 안 하고 그냥 낮에는 어린이집 차량인데 밤에는 셔틀을 한다든지 이렇게 주로 어떤 분들이 셔틀을 이렇게 운행하시나요? 그러니까 셔틀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딱한 분들인데요. 그분들도 밤새 운행하는 건데 그렇죠. 먹고 살만한 분들이 아니시겠죠. 그러니까 안타깝죠. 저희가. 학원 차량 자체가 사실은 소위 말하는 못주꾸미로 지입 차량들을 갖고서 운영하는. 못주꾸미? 지입인가요? 그렇죠. 아, 전문 용어 나오네. 오랜만에 못주꾸미. 사투리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나와바리 뭐 이런. 결국은 이제 그분들도 사실은 정말로 썩은 차 한 대 갖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분들이시죠. 그래서 그거 타시면 얼마를 내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저도 어저께 한밤에 타면서 화성에서 수원까지 3,000원대 이거 탔습니다만 서울 지역 내에서는 보통 끝에서 끝에 한 3,000원.
2,000원, 3,000원. 지방에서 서울 올 때는 뭐 4,000원, 5,000원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방에서 서울 올라오는 셔틀들. 그 정보는 어떻게 있는 거예요? 노선 정보가 우리 눈에는 일반 시민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대리사님들 커뮤니티에서는 다 이렇게 도나요? 그러니까 어디에 어디 구간에 몇 시에 어떤 차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밤의 세계가 참 여러 가지로. 밤의 세계군요. 밤의 세계는 셔틀의 세계. 어둠의 세계인데 셔틀 노선을 중개해주는 그런 어플까지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도권 전체 지역에도 보면 거의 한 300~400대 차량들이 야밤에 거의 셔틀 차량으로 돌고 있고 그런 그 노선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그 경험을 갖고 있는 기사들이라면 대체로 많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경찰이 단속도 하겠는데요, 잘못하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수시로 이제 벌금도 내고 그렇죠. 걸리시면. 예. 근데 그건 우리 기사님들이 아니라 그 운전자가 내시겠죠. 그렇죠. 예, 운전자가 내고. 그러니까 저도 상일동 사니까 이렇게 상일동으로 저를 데려다 주시고 새벽에 어떻게 가서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고 저기 상일동역에 몇 시에 셔틀 온다고 그러면서 시간이 다 됐다고 얼른 막 뛰어가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30분에 한 대씩 다니나 보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수탈과 착취가 그리고 무도한 횡포와 고된 노동, 낮은 수입 이런 것들이 판치는 소위 마이너 시장이 야간에 형성이 되면서 그 속에서 정말 어려운 기사들이 어떤 식으로건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 질서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러브투님께서 카카오가 독점으로 가는 과정으로 보인다. 얼른 평정으로 2, 3년에 쭉쭉 빨아들이겠죠. 이렇게 걱정하시는데요. 사실 뭐 그런 그 어려움들이 없지는 않다고 보고 그 과정 속에서 저희 대리기사 단체나 기사들이 나름대로 일정하게 힘을 키워서 일면 협조를 해도 또한 일면 견제를 해나가고 이런 과정들이 시장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시민사회단체나 대기업을 감시하는 단체들이 그렇습니다. 카카오 대리가 이런 폭리의 행포를 못 저지르게 감시를 같이 해야죠. 그렇습니다. 대리기사 선생님들하고. 여기 대우영님께서도 관련 기사를 올려주셨습니다. 카카오 대리 운전 진출, 골목 깡패 소탕인가, 슈퍼 깡패 등장인가.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에 났던 게. 예, 재밌네요. 야, 아무튼 이 셔틀 걱정이네요. 이 셔틀. 근데 왜 셔틀들은 전부 다 신논현역 9번 출구, 1번 출구로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그게 새벽에 대리사람들이 다 모이시던데요, 그쪽에. 신논현역 그렇습니다. 1번 출구인가요? 9번 출구인가요? 1번, 2번 출구에 많이 1번, 2번 출구. 소위 말하면 이제 야간에 대리기사 셔틀이 일종의 터미널 역할을 하는 데 있죠. 그리 가면 거기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고 거기서 또 멀리 가는 경우도 있고. 거기가 야간 시장이 형성돼 있고 저희 같은 대리기사 단체들이 소위 거기서 새벽 집회도 많이 합니다. 이런 그러니까 저번에 을지로위원회하고 새정치민주연 을지로위원회하고 참여연대랑에서 새벽에 집회 한번 했잖아요. 저도 한 2번 갔는데 새벽에. 야간에 그때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들과 길거리 자담회도 하고 그러니까요. 있었죠. 참 인상적이었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조금 그래서 제가 2년 한 2, 3년을 이렇게 활동했는데 문제 제기하고 좀 나아지고 있는 건가요? 우선은 그 대리운전 시장 내부에 이런 무도한 횡포라든가 잘못된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많이 공론화되고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투쟁도 많이 하고 그리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해결해야 될 게 굉장히 많죠. 카카오가 어쨌건 일정한 시장의 변화를 낳을 수 있는 커다란 하나의 임팩트가 되어 있는 거고 이 과정에서 저희 대리기사 단체들이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리기사협회 김종령 회장님과 생방송 중입니다. 이제 한 7분 남았는데 우리 대리기사님들 정말 고생 많으시잖아요. 평소에도 택시 비용보다 더 저렴하고 안전하게 저희들을 날라주시는데 저희들 음주운전도 막아주시고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궁금한 부분 있으면 또 글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또 열심히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전망이 어떻게 카카오대는 이제 언제부터 서비스를 본격화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11월 5일 날에 공식적으로 진출한 걸 선언한 상태이고 그분들이 결국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해 나갈 거고 내년 상반기로 시장 진출을 아마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반기에 그럼 상반기부터는 이제 시민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대리 카카오 통해서 바로 이렇게 서비스를 주고받는 그런 수수료는 아주 저렴해야 될 텐데요. 저는 아무튼 걱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걱정입니다. 차마 많이는 못 받겠죠. 저번에 카카오 대리도 그렇게 자기도 이야기하던데요. 많이 기존보다는 훨씬 덜 받지 않겠느냐. 네, 한편에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런 수수료 부분을 제기하고 하는 자체가 협력과 함께 일정 견제를 하는 과정인데 저희들이 또 너무 큰 기대를 갖다가
나름대로 카카오가 또 한계가 있을까봐 그것도 걱정이기도 하고 어쨌든 예. 저희들의 지혜와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한가 궁금한 게 만약 카카오 대리를 이렇게 통해서 대리를 하게 되면 그 대리 비용 있잖아요. 예, 대리 노동자 운임 비용. 그건 어떻게 산정하나? 지금 회사로 전화하면 회사에서 정해주잖아요. 아, 그 정도는 뭐 15,000원입니다, 25,000원입니다, 30,000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카카오에서 자기들이 그걸 띄우나요 그러면? 카카오 대리운전의 실질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아직은 그 오픈을 하고 있지는 않고 저희들도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단 말씀을 드리면 이게 중간에 수수료를 중개해주는 콜센터를 통하지 않다 보니까 술 취한 손님과 대리기사가 직거래하다 보면 암만 해도 대리기사들이 굉장히 더 요금이 엉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정하게 보완해 줄 수 있는 예를 들어 최저 요금제라든가 표준 요금제 이런 걸 설정을 해서 일정한 합리성을 띠려고 하지 않겠는가라고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기사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카오 대리가 딱 주문을 받자마자 아, 이건 거리상 15,000원입니다. 이건 2만 원입니다. 귀하는 뭐 자주 쓰는 분이라서 3,000원이 저도 많이 쓰는 곳에는 조금씩 저렴하게 해주더라고요. 저는 있고. 그렇게 받아갖고 이제 한 5,000원 정도를 기사님한테 더 드리거든요. 그럼 기사님이 수수료를 그건 수수료를 안 뜯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안진걸 씨가 이렇게 착한 면이 많아요. 아니, 저는 착하진 않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러니까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는 거네요.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현하는 것보다 카카오가 조만간에 발표할 일이 있을 거라고. 발표를 해야죠, 당연히. 시민들 입장에서도 뭐 기사님들이 나아진다면 마다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일부 독점에 대한 우려는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은 별도로 또 감시를 한다고 치고요. 근데 우리 또 손님들이 요즘도 일부 손님들이 진상을 많이 부리시나요? 약주 드신 손님. 100% 약주 드신 스님이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많이 진상,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제 오래 해서 고참이 돼서 그런 면도 있을 테고 나름대로 기사들의 고충이나 어려움이 많이 세상에 알려서 그런 것도 있을 테고 많이 줄긴 줄었는데 역시 이제 틈틈이 그런 진상들이 나타나죠. 아직도 재미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기사님들 막 뒤에서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 분들 그냥 푹 주무시다가 딱 깨워주시면 글쎄요. 그거 약정된 금액 또는 너무 고생했다 조금 더 드리면서 고생하신다고 이렇게 딱 기분 좋게 내리면 될 텐데요. 이제 2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리기사 선생님들이 왜 카카오 대리를 환영하고 나섰는가 그 이유를 잘 이제 들어봤는데요. 회장님 뭐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세요. 시민들께 우리 또는 이 방송을 듣는 대리기사님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지난번 그 추석 때 추석날 당일날도 제가 일을 했습니다. 마침 그 송파에서 안양 가는 분이신데 상당히 나름대로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고맙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이 안쓰러웠는지 아니 그 추석날 당일에도 일을 하십니까? 라면서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오늘 일 나오지 않았으면 손님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시잖아요. 라고 말을 했더니 같이 웃고 말았어요. 결국 이제 우리 기사들이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렵게 살지만 충분히 음주운전을 방지해주고 교통사고를 예방해주고 안전하게 이동시켜주는 이런 사회적 역할이 있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최소한의 자존심을 갖고 살라고 합니다. 너무 좋은 일이세요. 그렇게 수익이 좀 보장이 돼야 될 텐데. 우리 대리기사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도 많고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웃이다 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배려를 해주시면 잠깐 동안이라도 가는 길에 좀 더 편하고 안전한 우리 길이 될 겁니다. 차마 대리기사님들 뒤에서 괴롭히고 그 택시비보다 싼데 그 돈을 안 주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일부 아주 극히 일부 진상 시민들이 있지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많이 좋아지고 있고 우리 대리기사님들의 권익도 2, 3년 된 저희들의 가불투쟁 국면이 계속 같이 함께하면서 좀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리사협회도 나날이 발전해서 대리사님들의 권익옹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너무 기업 특히 대기업 하는 사람들이 다 대기업이 다 이렇게 헤쳐먹는 분위기 맞서 싸우셔야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국 대리기사협회 김종룡 회장님과
함께 또 한 55분 열심히 들어봤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응원의 댓글 계속 남겨주시고요. 아까 도입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연대 의인상 공익제보나 내부제보를 했다가 어려움을 겪거나 공익제보나 내부제보로 우리 사회를 많이 밝혀주신 분들을 참여연대로 추천해 주시면 연말에 상금까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드립니다. 자, 오늘 대리사협회 김종리 회장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